안녕하세요. 행정일지사입니다. 오늘은 그 건물의 쓰임새,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는 거요.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절차가 좀 까다롭기도 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재산상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겪지 않으시도록 오늘 저희가 용도 변경 종류별 절차 또 뭘 꼭 확인해야 하는지 시원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건물의 용도를 바꾼다는 게 그냥 간판만 딱 바꿔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건축물의 어떤 안전, 기능, 그리고 뭐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런 걸 위해서 법에서 정한 용도별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모든 건물은 29가지 세부 용도가 있고요. 이걸 또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를 해요. 9개나요? 시설군요. 네. 이걸 뭐랄까, 일종의 안전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등급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주거나 업무 시설은 비교적 낮은 등급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이나 좀 위험한 걸 다루는 곳은 등급이 더 높고, 이런 식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바꾸려는 그 용도가 요구하는 건축 기준, 이걸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아, 등급이 있다는 거. 네, 흥미롭네요. 그럼 그 용도 변경 절차는 어떻게 나뉘나요? 제일 좀 까다로운 거부터 볼까요? 가장 신경 쓰셔야 할 게 바로 허가 대상입니다. 이건 현재 용도보다 더 높은 등급, 그러니까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 해당돼요. 아, 위로 올라갈 때. 네, 그렇죠. 예를 들어 8군인 주거 업무 시설군에서 7군인 근린 생활 시설군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바꾸려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가 넘는다. 그러면 반드시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500제곱미터면 꽤 넓은데요? 네, 면적이 크다는 건 그만큼 이제 건물 구조나 안전, 뭐 피난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니까요. 전문가 검토가 필수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낮은 등급으로 바꾸는 거요? 그건 좀 더 간단한가요? 뭐 예를 들어 학원을 사무실로 바꾼다거나. 아, 네. 그렇게 현재보다 낮은 하회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허가보다는 절차가 좀 간소하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변경하려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고 후에 사용 승인 이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아,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아무리 낮은 등급으로 가더라도 최소한의 안전 기준은 확인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같은 등급 안에서 바꾸는 건요? 뭐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인데 옷가게를 음식점으로 바꾼다거나 할 때 이건 좀 쉽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보통 뭐 표시 변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동일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거나 아니면 원래 용도로 다시 되돌리는 경우, 또 변경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런 경우가 해당돼요.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 바꿔도 좀 주의할 게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2020년 1월 23일 이후로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예를 들어 목욕장, 의원, 학원, PC방, 노래연습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좀 안전관리가 특별히 더 중요한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이제 반드시 표시 변경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아무래도 화재 위험이라든지 피난 문제 같은 걸 더 고려해야 하니까요. 안전 강화 목적이 큰 거죠. 아, 그렇군요. 다 같은 근생이 아니네요. 그럼 아예 신청 절차 없이 바꿀 수 있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네,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미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 별표에 보면 아주 유사한 용도끼리, 그러니까 같은 호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또는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서로 바꾸는 경우, 뭐 이런 경우인데요. 단, 용도 제한에 걸리면 안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표시 변경 대상 용도는 당연히 제외고요. 이미 변경이라 그럼 그냥 막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임의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신청이 필요 없을 뿐이지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 뭐 주차 대수라든지 정화조 용량, 소방시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다 충족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하네요. 진짜 섣불리 계약하거나 공사 시작했다가는 어휴,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미리 확인하는 게 정말 필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사전 검토. 이게 용도 변경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덜컥 계약부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 용도 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상 원하는 용도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주차 대수가 부족하거나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거나 소방시설을 엄청 보강해야 한다거나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맞춰야 한다거나 변수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기존 건물의 불법 건축 같은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요. 네. 이런 걸 미리 확인 안 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 시간 지연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엔 사업 계획 자체가 그냥 무산될 수도 있는 거죠. 와, 이걸 개인이 혼자서 검토하기는 진짜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침 저희 행정114에서는 바로 이런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고자 용도 변경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재산상 손실 보시는 일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용도 변경은 시설군을 이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아니면 같은 군 내에서 바꾸냐, 그리고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허가, 신고, 기재 변경 절차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2020년에 법이 바뀌어서 근린생활시설 내의 일부 용도 변경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되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임의 변경이라고 해도 건축기준 준수는 필수.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법규 위반이나 재산 손실 위용을 미리 피하는 겁니다. 네, 오늘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변경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법적 검토 사항이 숨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물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또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계획 중인 그 변경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규제가 딱 발목을 잡고 있진 않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행정 114로 전화 상담해 주세요.